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큰 웃음을 주시는 우리 개그맨 송영길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네. 네네. 네. 자기소개라도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송영길입니다. 네. 네네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네. 누구나 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럼 저희 TV 홈닥터를 찾아주신 건강 가이드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황재영, 김성현 선생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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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전문의 황재현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건강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뭐 굳이 어디 가지 않아도 어쩐지 왠지 이렇게 설레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여러분들 혹시 뭐 휴가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세우셨나요? 저는 아직은 네, 아직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을 따로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휴가지 강릉이기 때문에 맞네요. 그냥 오늘 좀 덥네 하면 그냥 경포대 바다 가가지고 바다에 발 담그고 오늘 좀 산이 좀 필요하다 그럼 산에 한번 가. 뭐 그런 식으로 뭐 오늘 오션뷰 뭐 해수욕장 보이는 그런 수영장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훌쩍 가면 되고 그렇거든요. 뭐 계획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어요. 24시간 네, 365일 휴가라고 할까요? 그쵸. 아무래도 뭐 강릉이면 뭐 바다 있고 네. 뭐 산 있고 다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럼 보통 휴가를 네. 또 다른 좀 지역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나요? 뭐 제주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제가 고향이 또 부산이어가지고 친정에 가면 그냥 부산에 또 휴가 가는 거고 예, 너무너무 바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네. 캠핑을 막 시작했어요. 오! 네, 그래가지고 또 일반 캠핑장에 가면은 네.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캠핑장에 가야 되는데 요새 또 강원도에 좋은 산이 많으니까 많죠. 캠핑을 이제 좀 다녀볼까. 오. 저도 애들을 키우니까 네. 이제 물가 있는 데 캠핑장 가서 이제 휴가를 보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릉 추천드려요. 강릉이요? 네, 있어요. 뭐 좋은 데 있으면 추천 좀 네, 해주세요. 있어요. 이따 제가 알겠습니다. 네, 정말 따로 연락처 나누시고요. 네네네. 자, 근데 아이들을 또 데리고 캠핑을 다니는 분들 요즘에 많이 부쩍 누리셨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렇게 가족끼리 친목도 쌓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듣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뭐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자, 그런데 이 바다로 가도 또 산으로 가도 여름휴가 다녀오신 뒤에는 꼭 한번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발 건강입니다. 맞아요. 사실 여름 되면은 샌들이나 슬리퍼를 정말 많이 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좀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발 건강에 더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은 제2의 심장이라는 발 건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요. 아마 이것 때문에 여름을 좀 싫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바로 무지외반증입니다.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무지외반증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또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무지라는 게 엄지발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예를 들어서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면은 네. 무지외반증은 이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바깥쪽으로 휘다 보면 상대적으로 안쪽은 이제 돌출되게 되고 네. 그리고 이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엇갈리기도 하고 그런 질환을 우리가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발가락이 왜 뭐 이렇게 휜다고요? 네.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이게 그렇게 되는 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유는 이제 크게는 선천적인 거랑 후천적인 걸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선천적인 경우에는 그 발볼이 선천적으로 넓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신발이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평발인 경우에도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경우에는 반대로 뭐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는 경우 또는 하이힐을 신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무지외반증에 걸린 분들이 많나요? 저는 남의 발을 볼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 무지외반증으로 이제 진료실 오셔서 진료를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연간 한 6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많아요? 그 중에 한 30%가 여성이고 그리고 13% 정도가 남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왠지 이유를 알 것 같은데 뭐 이게 여성분들은 신발 자체가 좀 폭이 좁은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네. 여성분들의 수치가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남성들은 무지외반증 걱정은 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요즘 남자 환자분들도 꽤 늘고 있는 추세고요. 왜냐하면 신발이랑 연관성이 많은데 이제 키높이 깔창이나 아니면 키높이 신발 같은 걸 요즘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지외반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특히 걱정이 되는 게 체중이 많이 나가면 네. 남성도 이제 걸릴 확률이 높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발에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고 그러면은 압력이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과체중도 우리 무지외반증의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하이를 즐기는 여성분들은 물론이고 또 남성들도 이제는 안전할 수 없는 무지외반증. 자, 이 무지외반증으로 인해 큰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발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 일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발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 뼈가 좀 더 휘었고 왼쪽은 그래도 조금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을 보면 멍이 들어있는데 이게 뼈가 휘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걸으면 발이 좀 빨리 부어서 신발 위에 발가락이 닿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주 이런 멍이 생기는데 이것도 무지외반증 때문인 건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원래 발이 볼이 넓지가 않았는데 무지외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조금 더 발볼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도 좀 같은 케이스가 이해가 돼요. 신발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렇게 좀 볼이 좀 넓고 좀 널널한 거를 신는 편인데요. 제가 원래 발은 235 정도를 신는데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245예요. 엄청 널널한 거를 항상 신게 됩니다. 발이 너무 꽉 조여서 아프고 답답하고 그래서 많이 걸어야 될 때는 무조건 중간중간 앉아서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 교정기를 하나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거는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중간에 회사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어디 누구 집에 놀러 갈 때나 편하게 있을 수 있을 때 얘를 끼고서 일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까지 제 일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자, 이 무지외반증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인공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뭐 발을 보니까 정말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가도 통증을 느끼면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시고 한참 또 어떻게 보면 패션에 관심이 많은 나이인데도 편한 신발만 신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뭔가 미용상의 문제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걸을 때 아픈 거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아픈 건가요, 선생님?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네. 실제로는 뭐 이제 각도가 저보다 훨씬 심한데 통증을 별로 호소하지 않는 환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무지외반증은 한번 진행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점 더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 돌출 부위도 더 이제 심해지게 되고 그쪽 부위에 자극이 자꾸 가해지고 하다 보면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니, 통증 말고도 그럼 다른 증상들도 있긴 있어요. 통증 말고도 생기는 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발바닥 밑쪽에 네. 굳은 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거 원래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도드라지게 되게 많이 생깁니다. 딱 보면 특징적으로. 딱 거기에. 네, 그리고 이게 각도가 어쨌든 간에 많이 휘게 되면은 요 만나는 부위에서도 이제 굳은 살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 궤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요 관절 부위가 이제 약간 빠지거나 이렇게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닌데 이제 관절이 이렇게 잘 이렇게 관절 면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5번째 네. 발 쪽에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휘면서 이쪽 5번째에도 이제 변형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 샌들이나 슬리퍼를 많이 신잖아요. 근데 이제 발가락이 휘었으면 좀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나요? 그 진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한데요. 아까 이제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경험상 그런 경우가 이제 진료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게 뭐 진행성 질환이 맞다 이렇게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증상이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없던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변형이 또 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통증을 조금이라도 빨리 느끼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통증을 못 느끼다가 나중에 이게 점점 심해져서 한 번에 이 통증을 느끼면 더 너무나 고통스럽고 시술이나 수술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무지외반증을 이렇게 계속해서 방치를 하면 혹시 우리 몸에 좀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나요? 말씀 주신 대로 차라리 뭐 증상이 좀 있으면은 미리 치료를 받고 이렇게 좀뭐 교정기를 쓴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은 환자들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하이힐을 계속 신는다든지 이렇게 치료를 받지 않은 채로 방치하게 돼서 변형이 점점 심해진 채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보행에도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무릎이나 허리나 골반 이런 데도 다른 부위에도 통증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근데 저는 상상을 못 하겠는데 발가락이 계속 저렇게 휘면 나중에 걷는 거조차도 진짜 네.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 네.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또 사연자분께서 보조기구를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야, 이 보조기구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뭐 일단은 보존적 치료 요법 중으로 하나 이제 보조기를 이제 많이 착용들 하시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진행성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진행한다고 봤을 때 보조기가 과연 그럼 진행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진 않은데, 확실한 거는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이 보조기를 차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래도 우리가 보존적 치료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걸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행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효과를 이제 기대하면서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선생님들도 좀 추천하세요? 보조기를? 안 하는 것보다 네. 나은 정도. 그런 그냥 식으로 정말 해서, 네. 보조적으로만 네, 하여라. 맞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거를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일간의 노력을 하는 환자들은 평소에도 다른 노력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보통 그렇게 발이 변형되고 이런 거는 축구 선수분들이나 발레리노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발이 많이 휘어 있잖아요. 아니면 춤을 많이 추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발이 휘었다고 해서 무지외반증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진단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외관상으로 어느 정도 진단이 되긴 하는데요. 예. 실제로 뭐 병원에 왔는데 환자를 외관으로만 보고 진단을 내릴 수는 없고, 이제 환자를 문진을 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이제 각도를 재는데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체중 부한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이 각도를 측정해서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또 결정하고,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무지외반증이면 무조건 꼭 이렇게 치료를 확 받아야 되나요? 의학적 소견과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 많이 휘어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할머니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증상이 없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안 아파하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왔는데 발이 많이 휘어 있어서 이거 안 아프냐고 물어보면은 전혀 자기는 이거 안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뭐 수술 딱 보면은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휘어 있지만 수술을 시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평상시에 뭐 큰 불편은 없으시다는 네. 거죠? 그 만약에 이제 통증은 있는데 딱 봤을 때 딱히 별로 안 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반대 경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하지는 않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이런 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그 생활 습관 교정 같은 거, 뭐 발볼 넓은 신발이나 하이힐 이런 것들에서 환자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합니다. 방금 이제 수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무지외반증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있고. 근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는지, 그리고 또 수술을 한다면 어떤 또 수술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고요. 불편하시면 이제 수술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제 엑스레이 소견과 환자분의 불편한 정도가 맞아 떨어졌을 때 수술을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위적으로 골절을 만든 후에 각도를 교정을 이제 해서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식으로 보통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뼈만 교정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연부 조직이나 아니면 근육 이런 것들이 이제 쪼그라들어져 있는 그런 조직들을 박리를 해서 좀 유연하게 만드는 식의 시술을 같이 추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저 궁금한 게 발 수술을 하고 나서요. 만약에 발이 휘고 나서 수술을 해서 다시 모양이 돌아와요? 원래대로? 그때 구두를 다시 신거나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신으셔도 되긴 한데 신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하이힐 신고 뭐 키높이 신발을 신는 것 자체가 무지외반증을 유발하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재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두 분은 그리고 키높이 안 신으시나요? 저는 안 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재현 씨. 왜 갑자기 말씀이 없으시죠? 저는 네. 작지만 안 신습니다. 아, 진짜요? 아, 건강을 생각해서. 그냥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면은 아내분들에게도 힐을 좀 권장하지 않으시는 편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아, 저도 힐을 많이 신다 보니까 발 모양이 확실히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참 여성들은 구두를 안 신고 살 수도 없고 예쁜 거 신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맨날 그냥 편한 것만 신어야 되나요? 아니 남자들도 키높이 신고 싶어요. 그쵸? 네, 신고 신으셨어요? 싶은데 저도 이제 사실 좀 장시간 키높이를 신다 보니까 네.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아. 그러니까 뭐가 아프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뭔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그렇게 내 프라이드가 부족한가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 멘탈이? 네, 저도 네. 이제 과감히 이제 키높이를 다 버리고 아. 그냥 제 키에 만족하면서 아하. 네, 살고 있죠. 물론 키높이가 다리를 좀 더 길게 보인다는 큰 효과는 있지만 그걸 좀 포기하고 이제 아무래도 제 네. 발가락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도 키높이를 안 신습니다. 안 신으셔도 되지 않나요? 그걸 신는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키가 근데 크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러시군요. 일어나지 말아요. 다 앉아 있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앉아서 해서 너무 네네, 좋습니다. 저도요. 네, 얼마 전에 서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맞죠? 아, 네. 참. 근데 이게 수술하고 나면은 이게 다시 재발하지 않나요? 발이 휘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나요? 네, 그 무지외반증의 가장 큰 합병증의 비율이 이제 재발인데요. 재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수술 관련 요인, 그다음에 수술 후 관리 요인 이렇게 나눠져 있고 수술 관련 요인은 그 말 그대로 수술했을 때 교정각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무지외반증이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 교정각은 충분히 잘 얻어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부 조직의 박리나 이완 같은 걸 충분히 해주지 않았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외적인 수술 후 관리 요인은 수술 후에 우리가 소독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밴드를 잘 감아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하이힐을 신는다든지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는다든지 이러면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참 이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무지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랬네요. 괜찮았나요? 네. 네, 우리가 무지했으니까 이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그 정승환 씨가 나오셨는데 네. 이 시간에 혹시 영기 씨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소문 들으셨나요? 못 들었습니다. 얘기 안 해주던가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 정말 이 리액션 같은 거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김다운의 팩트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김다운의 팩트 체크 하면은 오. 리액션 해주시면 돼요. 네. 김다운의 팩트 체크. 빠밤. 그렇죠, 그렇죠. 예, 앞으로 게스트들 교육을 미리미리 시켜야겠어요. 예, 무지 외반증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은데요. 저희가 질문을 준비했으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해보셨죠? 네. OX 판도. 아니요. 근데 두 분이 오늘 없었습니다. 싸우신 건 아니죠? 네. 네, 뭐 평소에 사이가 좋으시죠?
나쁘지 예, 않습니다. 나쁘지 않죠. 네. 둘이 악수 한번 Not 하시고요. bad. 예, 좀 더 친하게 오늘 좀 즐겁게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아까 선생님들이 살짝 얘기하셨는데 우리 또 MC님하고 게스트님이 얼마나 귀를 열고 제대로 들으셨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발은 무지 외반증에 더 잘 걸린다? O일까요? X일까요? 아까 전에 살짝 말씀하셨는데 살짝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집중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뭘까요? 나왔었나요? 네, 평발은 무지 외반증에 더 잘 걸린다. 오늘따라 좀 공기가 좀 멍공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네. 평발은 네. 피로도 쉽게 얻고 뭔가 좀 발에 좀 취약하니까 네. 취약한 발이기 때문에 네. 걸릴 확률이 높다. 오, 정답은 높다. 선생님들이 아시죠? 네. 선생님들 한번 정답은 OX 하나, 정답은 둘, 셋. O입니다. 오, 그래서 이게 아, 사실 저도 좀 찾아봤는데 연구마다 조금씩 결과가 조금씩 다른데 네, 어쨌든 그 대세는 예. 평발과 무지외반증은 관련성이 있다 이런 연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천적으로 평발이신 분들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평발도 사실 선천적인 거하고 후천적인 게 두 개가 나눠져 있긴 한데 아, 어쨌든 뭐 그 두 개에 대해서 각각의 연관성까지는 저도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네. 크게 봤을 때 평발이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신발을 더 편한 걸 많이 신으셔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무지 외반증은 신발만 바꿔도 좋아진다? 일단은 뭐 발이 아프니까. 이거는 너무나 네. 쉬운 정답이 아닐까?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신발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발. 네. 근데 질문이 네. 좋아진다. 네, 신발만 바꿔도 좋아진다?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좀 나빠지진 않더라도 좋아지면 그거 신발만 바꿔서 좋아지면 의사 선생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오, 똑똑해. 멍청하게 보셨나요? 오, 우리 선생님들에게 답을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전 반반 정도. 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네. 좋아진다는 게 이제 네. 증상은 좋아질 수 있고요. 네. 교정은 안 되니까. 아. 네. 우선 교정을 해야 좋아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신발을 바꾼다고 좋아지진 않겠죠. 아, 네. 그렇죠. 뭐 이게 네. 아다르고 어다르다 약간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음, 김성현 과장님의 말씀이 굳이 따지면은 네,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완전히 좋아지진 않는다. 그게 예.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 통일이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가끔 궁금한데 두 분이 별로 안 친하신가. 저는 송영길 네. 씨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오, 똑똑해. 좋아요. 네.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뭐 신발만 바꾼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 선생님들을 찾아가야겠군요. 네. 그렇죠? 다음 질문 갈게요. 자, 무지 외반증은 한 번 생기면 돌이킬 수 없다? 치료를 해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 의견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아, 뭐 컨닝하신 거예요, 뭐예요? 저는 돌이킬 수 없. 돌이킬 수 있다는가요? 아니, 자꾸 의견이 이렇게 돌이킬 수 다르더라고, 의사 선생님. 돌이킬 수 있다. 네. 저희를 찾아오시면 이제 그럼 뭐야? 자신감. 뭐가 돼요, 그러면? 야, 이거는 어떤 뭐 의사로서의 네. 자신감. 내가 다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네. 패기가 보입니다. 네. 재현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 이쪽만 찾아가겠는데? 그래서 오늘 수술 안 하셨죠? 저도 했어요. 꼭 일이 이쪽으로 몰리는 느낌이. 이거는 뭐 사실 경험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뭐 있다는 그럴 생각이 수도 있는데 들어요. 저는 돌이킬 수는 없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돌이키기까지는 좀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물론 뭐 건가요? 돌아갈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저 개인적으로 글쎄요 가능할지는 뭐 물론 각도가 이제 심하지 않고 하면은 어느 정도 돌이킬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걸 생각한다면은 돌이키는 거는 이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경우. 김성현 과장님을 찾아가면 돌이킬 수 있고 재현 선생님 찾아가면 돌이킬 수는 없지만 완화는 될 수 있고
근데 저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예. 옆에 계신 선생님이 가짜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되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다고 아까부터. 뭐 의학적인 견해니까 이거는 네, 뭐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네.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병원을 가야 되는 건 확실하니까 네. 무지외반증 있으신 분들은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다운의 팩트체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은 오늘 회식 한번 하세요. 네. 자, 오늘도 김다운 씨 수고 많으셨고요. 네. 많은 이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무지외반증. 이왕이면 이제 증상이 좀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지외반증도 예방 가능합니까? 신발 같은 거 어떤 것이나 이제 그 발볼 넓은 거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 남성 같은 경우는 깔창 이런 것들 최대한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튀어나온 부위가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발볼 넓은 거를 신어서 이제 자극이 되지 않게 튀어나온 부위에 자극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과체중 이런 것도 조금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기 같은 거 그래도 잘 차면은 그래도 진행 속도에 어느 정도 좀 늦출 수 있으니까 보조기를 잘 차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이 신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신발을 신으면 좀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거요? 볼 넓은 네. 그 약간 플라스틱 신발 있잖아요. 구멍 뚫린 막혀 거. 있는 구멍 막 있는 네. 거. 그거를 신으면 조금 발이 좀 이 무지외반증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런 디자인의 신발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애기들이 그 신발이 안 좋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 애들 그거 저도 신겼거든요. 네. 근데 어떤 맘카페에서 그게 애기들한테 안 좋다고 그러던데 선생님한테 우리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기까지는 아직 의학계에서 알수 없다. 논의된 게 예, 없다. 헛소문이다. 예. 예. 그냥 본인 발이 편하면 된다. 일단은 넓고 굽이 없는 거를 기준으로 넓고 하되, 굽이 예, 없는 거. 그럼 밑에 쿠션도 중요한가요? 쿠션도 중요합니다. 아, 너무 납작한 건 더 안 좋죠. 네, 그래서 아마 에어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크로스가 안 좋다고 애들한테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온 거인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납작해서. 네. 그럼 너무 이제 딱딱하고 네네네. 좀 근데 밑창이 사실 없잖아요. 그 네네. 신발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너무 딱딱해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선이 3개짜리 슬리퍼 있잖아요. 아, 그게 좀 예. 되게 푸신푸신하니까 그쵸. 그게 낫겠네요. 오. 선세계? 손세계인 거 있잖아요, 앞에. 선세계. 예. 그냥 편하게. 자기 발 편한 게 최고죠,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최대한 좀 편한 신발을 신으시라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이신 것 같고, 자, 어쨌든 뭐 보기 좋고 예쁜 신발도 좋은데 우리 발 건강을 생각해서 편안한 신발을 신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2의 심장, 우리 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있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이번에는 이 발에 발생하는 또 다른 질병이 있다고 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와 진짜 덥다. 이제 진짜 여름이구나. 이번 여름 덥기도 엄청 덥고 비도 엄청 많이 온다던데 어떻게 버티냐. 아싸 왔다. 이번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한 나만의 방법. 신난다. 아싸. 아싸. 왔어? 아이, 손에 그건 또 뭐야? 세일해서 뭐 세일해서. 아유, 넌 또 세일하면 다 사냐? 뭔데 이번엔? 아 여름에 신을 신발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항상 왜 신발은 그래서 없을까? 샌들 하나 샀지. 없다고? 신발이? 야, 저희 신발장에 있는 저 신발 좀 신어. 무시지 좀 말고. 싼 거 산 거야. 싼 거. 소연 씨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정말 맞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 신난다. 너무 예쁘잖아. 이건 또 얼마나 신으려나? 무슨 소리야? 그거 내가 맨날 신을 거야. 저 완전 여름 내내 신을 거거든. 내가 지켜본다, 이 신발. 얼마나 신나. 아, 근데 여자들은 또 저렇게 택배 뜯는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저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신발 이쁜 거 신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 여름에 신기 딱 이쁘네요. 약간 남자 그
키높이 정도 느낌이. 두고 봐. 내가 올 여름 이 샌들 아주 그냥 뽕을 뽑는다. 그렇게 여름 내내 샌들을 신고 잘 돌아다녔죠. 그래도 그냥 구두보다는 샌들 구두가 좀 더 편한 느낌이 나요, 여자들은.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발볼이 통풍도 잘 되고. 네, 덜 조이거든요. 패션 샀다고 목적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 신발 여행이라는 거를. 네. 아, 나오니까 너무 좋대. 아! 그런데 너무 샌들을 신었던 탓일까요? 아, 이 발바닥이 왜 이러지? 조금 무리해서 걷는다 싶으면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아, 괜찮겠지? 왜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아파? 아, 이 샌들을 신고 너무 많이 걸었던 걸까요? 예, 이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여성들의 그냥 평소 구두, 하이힐도 발을 피곤하게 하지만 여름 샌들 있잖아요. 그거는 또 뭔가 뒤에 끈 하나만 발을 지탱해 주다 보니까 걸을 때 좀 더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방금 나온 사연자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너무 구박을 하셨네. 이거 왜 샀냐고. 우리 근데 선생님들도 구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에 안 좋은데 이거 왜 산 거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 넷은 아마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 진짜요? 네. 아니 한 개 샀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게. 지금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남편은 뭐라 안 하던데? 더 진짜? 사라고 하던데? 아 그거는 참고 있는 겁니다. 괜찮을 리가 없어요. 그렇군요. 다른 보상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혹시?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 한 7개 정도는 더 참아주실 수도 있어요. 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또 이렇게 일을 하러 나오시잖아요. 네네. 저분은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시고 아, 그 차이가 크네요. 일하는 분이야. 이거 또 챙겨야 되는데. 그렇죠. 일할 때만 사도록 해야겠네요. 아 근데 저렇게까지 발이 아프면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신발, 편한 신발이 아니니까 저렇게 일어나자마자 악소리 날 정도면은 굉장히 심각해 보이거든요. 맞아. 걸을 때도 발이 통증이 확 느껴지고 또 자다 일어나서도 아플 정도면 이거 진짜로 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족저 근막염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예. 빠밤. 알아볼 여러분 시간이죠. 예. 이제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네.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 이제 통증이 심한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자갈 밟는 느낌이 난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족저 근막염. 네. 염증이 생겼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족저 근막염이 뭔가요, 도대체 정확히? 예.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은 네. 발 밑에 족저. 근육을 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오. 겁니다. 야, 이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발바닥에 염증이 생겨서 그 통증을 자기 무게를 또 누르면서 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족저 근막염 이름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 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발바닥 어디? 그 뒤꿈치뼈 있잖아요. 뒤꿈치뼈에서 이제 네, 뒤꿈치뼈. 뒤꿈치뼈에서 시작을 해서요. 발가락 쪽으로 해서 5가지 갈래로 아래쪽으로 해서 발바닥에 지나가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실제로 되게 딱딱하고 그 강한 섬유띠를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러면 이게 여기에 이렇게 네.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안쪽에 요거 네네네.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주면 여기 항상 시원한 곳이죠. 맞습니다. 누르면은 네. 네, 소화 잘 되고. 네. 이게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긴 한데 이제 한 개로 가다가 이제 발가락 쪽으로 가면서 이제 5가지 갈래로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족저 근막염이 왜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구두, 샌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원인은 3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과사용,
그러니까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발에 계속 가해질 경우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네. 두 번째는 발의 변형, 평발이나 아니면 그 반대 이렇게 발 아치가 너무 과하게 형성되어 있는 요족이라고 하는 이런 변형이 있을 때 족저근막염에 취약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발목을 바닥 쪽으로 이렇게 젖히는 근육의 근력이 약화돼 있을 때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족저근막염이 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 같은 좀 스포츠 선수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일반인에게도 많이 발병을 하는 병인가요? 아무래도 운동선수들이 많이 쓰니까 이제 많이 발생하긴 하는데요. 요즘에는 진료실에서 실제로 진료 보면은 이 족저근막염은 꼭 하루에 무조건 한두 명 이상은 볼 수 있을 정도로 꽤 흔한 질환인데요. 보통은 특징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많이 서 있거나 아니면 많이 걷거나 뭐 이런 어쨌든 활동을 많이 하는 직업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이게 꼭 제대로 걸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걸을 때도 맞아요, 뒤꿈치부터 해서 중간으로 해서 앞으로 원래 이렇게 걸으라고 배웠지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팔자로 걷는 사람들도 있고 하이힐 신으면은 사실 앞으로만 걷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걸음걸이 때문에도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하이힐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생긴 걸음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안 좋고, 근데 뭐 사실 팔자 걸음이나 이런 거는 사실 개인이 교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걸음걸이 때문에 물론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증상들이 그냥 단순한 통증만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알 수 있어요? 그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건데 대표적으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여기 발바닥에 통증이 심하게 이제 발생하고, 또는 뭐 한 자세로 오래 쉬고 있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오히려 쉬다 보면 조금 걷다 보면 조금 이제 이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이 걸으면 또 다시 아파지고. 네. 그럼 경보 선수 이런 분들은 진짜 많이 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많이 걸으니까. 아 진짜요? 많이 걸으니까. 그럼 마라톤 선수분들도 그러니까 발을 많이 쓰는 직업군은 다 이제 수영 같은 거 빼고. 족저근막염이 쉽게 올 수 있는. 네. 그럼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저희 댄스 가수들에게도 네, 춤을 또 많이 추시는 분들이 네. 올 수 있는 그러네요. 병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스텝이 제대로 밟아지지 않으면 그렇죠? 구두 신고 춤추고. 특히 그 여성 아이돌들 그 힐 신고 그 캐리를 신고 맞아. 그 매일 그 춤 추시잖아요. 남자 아이돌들도 깔창 다 신을걸요? 아니에요? 이제는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럼 혹시 진료실에서 이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이 족저근막염 때문에 아예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신 분들도 계시나요? 보행이 힘들어서 목발 짚고 오신 분까지는 저는 봤습니다. 어머나. 네. 아파서. 네. 근데 이게 발바닥이 사실 뭐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족저근막염은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족저근막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아침 첫발 디딜 때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자갈 밟는 느낌, 그리고 보행을 지속했을 때 오히려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 네,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의심돼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 눌러보고 아프면 진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엑스레이를 찍나요? 병원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질문을 일단 합니다. 아까 네. 강하게 의심되는 그런 대표적인 증상을 일단 물어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환자들이 요즘에는 많이 알기 때문에 진단을 좀 이제 혼자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맞아, 꽤 있어요. 인터넷에 정보가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진단을 어느 정도 본인도 예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앞점을 이제 발바닥 쪽에 이제 족저근막을 따라서 앞점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또는 이 발가락을 좀 뒤로 넘기면은 네. 그 족저근막이 좀 스트레칭되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렇게 하이힐 자세일 수도 있겠네요. 그 뒤꿈치 들고 서 있을 때 네. 통증이 유발되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꼭 환자들이 증상이 꼭 이렇게 교과서대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애매모호하다든지 아니면은 족저근막염에 준해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한테는 영상 검사, 뭐 엑스레이나 뭐 CT, 뭐 MRI 이런 검사를 통해서 다른 감별 진단이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선생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요새 다이어트 때문에 하루에 10kg씩 걷거든요. 근데 이제 뛰면은 여기 무릎 도가니 나갈까 봐 체중이 있으니까 걷는데 제가 이제 운동하고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깐 이제 화장실이나 물 먹으러 이렇게 일어나서 딱 뒤졌을 때 처음에 욱 하는 게 있어요. 이 증상 그러다가 아니야? 좀 걷다 보면 좀 괜찮은데 이거 그거네요? 맞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거 꼭 치료해야 되나요? 좀 오래 쉬면 저절로 낫거나 그렇게 안 되나요? 오래 쉬어서 오래 쉬는 거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오래 쉬고 스트레칭하고 마사지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방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이 질환은 보통 근데 이렇게 쉽게 뭐 병원에 와서 한 번에 치료받고 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되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공원 가면 어르신들이 그 왜 지압판이라고 해서 자갈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많이들 걸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약간 치료에 도움이 돼요. 발 지압. 저는 심지어 제 샤워실 밑에 밑바닥에 그런 게 깔려. 돌이 있나요? 네. 아침마다 좀 샤워하면서 개운하게 네. 오, 좀 괜찮다. 발 마사지 느낌으로 이렇게 오. 네, 하기도 좋은 하는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 부위를 잘 마사지 한다면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병원 가도 그런 물리치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는 병원에서 잠깐 하는 걸로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교육을 많이 해주고 조심해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마사지나 스트레칭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려드립니다. 그럼 뭐 수술 이런 건 없네요? 시술, 수술 이런 거? 족저근막염이 진짜 심하면 수술을 간혹가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잘 없고요.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하는 것부터 먼저 이제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증상 호전이 좀 더디거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타날 때 이제 수술적 치료 좀 고려해보는 편인데 보존적 치료라고 하면 이제 물리치료 그리고 약물치료, 주사치료 이렇게 크게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휴식입니다. 그러니까 덜 쓰는 게 이제 먼저 선행이 돼야 나머지 치료가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아까 사실 여기서 좀 함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죠? 이게 네. 처음에 아팠는데 아 병원을 가야지 하다가도 조금 걷다 보면 또 괜찮아진다는 그게 좀 함정인 것 같아요. 그럼 인간이 본능적으로 뭐 자연적으로 그냥 치유가 됐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증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께서 겪고 계시다면 꼭 한번 내원을 하시길 바라겠고 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막 내원을 계속 미루다가 치료 시기를 놓쳤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만성화가 진행이 되면 치료할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재발도 또 잦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저는 오래됐을수록 더 치료가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만성화되지 않게끔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뭐 스트레칭 방법이나 마사지 방법 그런 걸 교육을 받으시고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그리고 주사치료 적절하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이건 그냥 뭐 또 엉뚱한 질문이기도 한데 저는 좀 이제 평소에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어서 좀 발 마사지를 좀 제가 스스로 좀 많이 해주는 편인데 혹시 그것도 그 도움이 될까요? 그거는 아마 한의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한의원 가면 팔목 아파서 왔는데 발에다가 침 놔주고 이러더라고요. 뭐 신경이 이제 또 연결돼 있고 하니까. 어떻게 다음 시즌 한의사 편으로 갈까요? 저는 이제 혼자 막 발 마사지도 이제 소화를 시키려고 막 하기도 하고 어떻게 뭐 조격도 이제 좀 필요할 때 조격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좀 도움이 될까요? 조격은 그래도 혈액순환을 좀 더 촉진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사지는 많이 하시게끔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을 교육할 때도 마사지를 많이 하라고 이제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마사지 너무 좋잖아요. 네. 우리 도움이 되는 발 마사지 한번 배워볼까요? 맞아요. 선생님이 평소에 그 환자분들에게 교육하는 거 좀 네. 알려주세요. 저는 마사지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마사지를 하려면 네. 발가락 이게 이제 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발가락을 뒤로 이렇게 젖히게 되면 네. 요 발 안쪽으로 해서 족저근막이 좀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부위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꾹꾹 눌러주는 식으로 뭐 어떻게 다 같이 하셔도 해볼까요? 그럼 제가 마침 샌들을 신어서 양말 안 신었으니까 앞에 가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 샌들 바로 이겁니다. 네. 영상에 나온 샌들 제 건 줄 네, 알았어요. 네, 거의 비슷한. 예, 이런 거 정말 많이 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필요하고 지금도 녹화하는 내내 네. 신고 있었는데 뭔가 발이 지금 되게 차갑고 네. 혈액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 나요. 네, 네. 선생님 제 발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제가 마사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네, 선생님. 네, 이렇게 네. 발가락을 뒤로 이렇게 젖히시고요. 자세는 이렇게 하고요. 네. 자, 여러분도 집에서 시청자 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족저근막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어? 그러면 튀어나왔어요. 네, 이쪽 팽팽한 게 느껴지시고요. 예. 이렇게 아, 이제 엄지 손가락으로 해서 네, 엄지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네.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위아래로. 선생님, 근데 이렇게 여기 하시면 엄청 될것 아파요. 네. 그러니까 아프면 네. 더 마사지가 잘 되고 있다는 아, 증거죠. 그래요?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발을 최대한 이렇게 네, 뒤로 해서 젖히면 네. 여기에 진짜로 네. 이거 제 발을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근육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그 길쭉한 부분을 네. 어머. 엄지 손가락으로 어머, 이렇게 따라가면서 누르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딱딱해요. 네, 네, 네. 이게 족저근막.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힘드시면 네. 롤러 같은 걸로 그냥 바닥에 이렇게 문지르는 식으로 하셔도 돼요. 아, 이것만 해도 마사지가 되는군요. 저는 지금 네. 가운데가 엄청 아프거든요. 네, 네. 어머머. 저는 예전에 네. 저 캔 있잖아요. 네. 캔 끝으로만 이렇게 긁는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아. 그렇게도 해봤는데 그거 해도 괜찮은 건가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런 네. 건요. 돌멩이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문지르는 거.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마사지 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공 같은 게 좋겠네. 골프공이나 네, 이런 딱딱한 공. 공. 네, 네, 네. 정말 너무 시원하고 저는 마사지라고 해서 되게 어려운 네. 걸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되게 쉽고 네. 집에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되게 간지러울 줄 알았는데 시원하네요. 선생님 최고. 네. 근데 정말 너무너무너무 시원한 발 마사지였어요. 네. 집에서 누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사지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송영길 씨가 아까 많이 걸으셔서 발이 아프다고 하셨기 때문에 족저근막이 의심이 되거든요. 네. 마사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서? 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한번 지도를 좀 해주시죠. 예. 아니, 저는 잘 하고 있는지만 한번 봐주세요. 네, 발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죠. 두툼합니다. 요걸 제끼고 네. 여기 튀어나온데 네, 거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 끝부터 아유, 끝. 뒤꿈치까지 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어우, 아픈데요? 그쵸, 아프죠? 엄청 아파요. 네, 네. 힘을 줘서 누르는 게 아닌데 엄청 아픕니다. 지금 누르는 강도는 괜찮은 건가요? 더 네. 세게 눌러야 되지 않나요? 지금 딱 좋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이것만 계속하면 좀 네. 완화가. 그렇죠. 그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수건을 이렇게 해서 네. 아, 이렇게 네. 걸었다 치고. 요쪽에 거시고요. 네. 이쪽으로 당기시는 식으로 아, 이게 족저근막 스트레칭입니다. 아, 이 뒤로 제끼는 거. 두 가지 열심히 하시게 이제 알려드리기도 하거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집에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족저근막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족저근막염에 도움이 되는 발 마사지를 직접 배워봤는데 두 분 어떻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일단 저의 족저근막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참 반가웠어요. 아, 오늘 처음 만나는 처음 만났어요. 여기 이런 게 있는 줄 몰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누르니까 정말 시원했고 약간 아팠지만 이게 좋아질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이렇게 남편도 좀 해주고 우리 애기도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네요. 네. 네, 저는 세게 안 눌렀는데 굉장히 아픈 거 보니까 족저근막염이 확실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자가 진단을 좀 내리신 건가요? 네. 집에서 이제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까 다이어트 때문에 10kg 걸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운동은 괜찮아요? 족저근막염에 도움이 되는 어떤 운동법 같은 건 없을까요? 걷기나 뭐 조깅 같은 거는 사실 족저근막염이 있고 증상이 있다고 했을 때는 도움이 되진 않고 오히려 악화가 될 수 있기 하면 안 때문에 되겠어요. 네, 증상이 있는 족저근막염에서는 이런 장시간의 보행이나 조깅 이런 거는 이제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운동은 딱히 없고요. 사실은 방금 아까 한 스트레칭, 마사지 네. 이런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요가 같은 거? 요가로 근데 다이어트를 하기는 좀 쉽지가 않으니까. 아, 그런가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다이어트는 이제 자전거를 타면 어떨까요? 라고 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전거는 발에 큰 네, 제 무리가 하중이 없이, 막 네. 실리진 않으니까. 네.
자, 저희가 발 마사지도 이렇게 배워보고 이제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냥 무조건 무지해반증처럼 뭐 하일이나 이런 거 뭐 키높이 이런 거 다 좀 멀리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무지해반증하고 기본적으로 비슷한데요. 그 일단은 적절한 체중을 또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하중 많이 실리면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하이힐 같은 거 신는 거, 남성의 경우에는 키높이 깔창 이런 것들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쿠션이 이제 충분한 신발을 신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세가 조금만 진행되면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에 증상이 있을 때 최대한 관리를 잘하고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남자들의 키높이 깔창은 어떻게 하나요? 그거 굉장히 목숨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안 신는 게 자존심을 이제 더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전체가 높은 신발들이 있잖아요. 전체가 이렇게 그냥 깔려 있는. 그거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나을까요? 그럼 괜찮아요 그런 것도? 신발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 네. 아니죠. 네. 네. 그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나마.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키에 대한 욕심을 좀 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발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편한 신발, 그리고 또 적당한 이렇게 발 마사지와 스트레칭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내놓기 부끄러운 발, 또 이 걸을 때마다 아픈 발까지 발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방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유익했죠. 네. BL 방송 항상 너무 즐겁고 유익하고 또 참 발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발 건강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원래 신발을 좀 크게 신는 스타일이라 무지해반증은 전혀 걱정이 안 되는데 오늘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좀 배우고 마사지랑 스트레칭까지 배워가지고 저한테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송영길 씨,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셔서 네. 나중에도 좀 이렇게 문제가 없는. 네. 근데 오늘 참 잘 나오셨다는 생각이 네, 너무 잘 나왔습니다. 듭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황재현, 김성현 선생님의 소감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발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말씀드렸는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 여름철에 발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무더운 여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두 번째 출연인데요. 그래도 편하게 잘. 네, 그러네요. 저기 두 번째가 세 번째. 오늘 수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네. 세 번째 출연인데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요 앞전에 나왔을 때보다는 되게 편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청자분들에게 도움되는 발에 관련된 이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꿈꾸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건강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